이번 동영상에서는 멀티레어 퍼셉트론과 이를 학습하기 위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퍼셉트론은 나오자마자 한 개의 봉착을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구조적인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층이 여러 개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그러나 확장된 구조에서의 그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오랫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찾아낸 학습 알고리즘이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은 신경막 학습 방법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퍼셉트론이 다룰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림을 보면 빨간색 점이 하나의 클래스이고 빨간색 테두리 점이 또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퍼셉트론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셉트론은 단지 직선, 평면, 초평면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양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입력이 2차원이니까 평면으로 양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들 클래스를 양분할 수 있는 평면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구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을 또 다른 퍼셉트론의 입력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 그림은 그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인데요. 입력층, 히든층, 출력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층을 히든층이라고 합니다. 자, 퍼셉트론의 핵심 부분을 강조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입력층을 굉장히 작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그 오른쪽과 같이 입력층도 대등하게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층을 늘리긴 했는데 좀 따지고 보면 여전히 직선, 초평면, 선형식에 불과합니다. 자, 출력층에 있는 출력을 y-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W4랑 W5가 연결되어 있고요. W4 곱하기 이 녀석의 출력이 있고 W5 곱하기 이 녀석의 출력이 뒤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출력은 이 두 개의 입력이랑 각 대응되는 W랑 곱해서 더하면 되죠. 1 곱하기 W0, 1 곱하기 W0, 그 다음에 x1 곱하기 w1, x1 곱하기 w1 두 개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w5에 대응되는 여기 출력값은 1 곱하기 w2 더하기 x1 곱하기 w3, x1 곱하기 w3.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전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수는 상수끼리 모으고 x1의 개수는 x1의 개수끼리 모아봤습니다. 자, 이들을 WB라고 표현을 하면 이 최종 y-햇은 다음과 같이 직선의 식이 됩니다. 자, 층을 늘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겠죠. 자, 선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입력 x와 가중치 w에 곱을 하고 이들을 다 더한 후에 이 값을 다시 다음과 같은 직선 함수의 입력으로 줍니다. 자, 45도 기울기를 가진 이 직선 함수는 입력으로 1을 주면 1을 출력하겠죠. 자, 어떤 값을 입력으로 주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값을 출력으로 줍니다. 자, 이런 함수를 항등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g라고 했을 때 y-햇은 fg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f가 항등함수, 즉 선형함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 대신에 비선형함수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비선형함수도 굉장히 많을 텐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가진 비선형함수를 도입을 합니다. 자, 이 함수는 모양도 좀 예쁜데요. 당연히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은 시그모이드라고 부르고요.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신경망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랑 이 식을 둘 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경세포는 인공신경세포죠. 인공신경세포는 출력 직전에 통과를 시키는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구분하는 말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자, 이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선형 함수가 여러 개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택한 이유가 예쁜 모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과 같은 아주 나이스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fx를 x로 미분을 하게 되면요. fx, 자기 자신이랑 1-fx. 자, 이런 형태로 미분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은 학습 알고리즘에서 쓰이기 때문에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을 하면 시그모이드 함수 자기 자신 곱하기 1 자기 자신. 자, 이러한 꼴로 미분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미분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미분을 할 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익스포넨셜 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분수 미분법 이 두 가지만 알면 전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학습 알고리즘은 경사하강법이고요. 경사하강법에서의 핵심은 미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W에 대한 미분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출력층 바로 앞에 있는 그 W에 대한 미분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출력층에 연결되어 있는 요 사이에 있는 W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W에 대한 미분은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기호에 대한 명칭을 쓰면 순간 변화율이고요. 자, 이 순간 변화율은 가중치 변화량, 여기가 살짝 변하는 동안에 로스가 살짝 변하는 것의 비율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호의 의미를 가중치 변화량에 대한 오류 변화량의 비율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를 풀었으면은 y 빼기 y hat 정답이랑 네트워크가 출력해주는 예측값과의 그 차이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 변화량의 비율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yd의 hat 이런 값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값들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wi로 미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미분을 한 결과를 좀 미리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퍼셉트론의 미분 결과를 알고 있다면 자, 이 미분식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셉트론에서는 이 노란색 부분이 y 빼기 y hat 곱하기 입력 x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 빼기 y hat 입력 x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은 1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y hat 1-y hat. 자, 뭔가 연관되는 게 떠오르나요? 네, 퍼셉트론에서는 요 항등함수가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였다고 간주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항등함수를 미분하면 1이 나옵니다. 자,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미분식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미분식은 앞서 암기했듯이 자기 자신 1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력층에 대한 가중치 갱신값 델타 WI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미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y 1-y y hat 1-y hat. 자, 시그모이드 하면서 미분 결과고요. 그다음에 y 빼기 y hat 곱하기 입력 x. 자, 이런 꼴로 유도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미분 과정은 각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든층에 관한 기울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에 있는 어떤 W에 대한 그 미분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의 출력을 물음표라고 했을 때 2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실제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표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종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값, 정답은 알 수 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층에서 어떤 노드의 아웃풋 값은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층을 히든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 층에 대한 그 기울기는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우회적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자, 그 우회 방법을 먼저 직관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글자를 읽어보면요. 출력층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그 이전 히든층의 노드에서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자, 어떤 노드, 출력층의 노드가 있는데 여기서 정답이랑 네트워크가 출력한 것의 차이가 있겠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류라고 했을 때, 자, 이 오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단에서 발생한 어떤 오류가 이쪽으로 전달이 됐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노드의 오류는 이 노드에서의 오류가 전달이 됐고요. 이 노드에서의 오류가 전달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개에서도 각각 일정 부분 오류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연결되는 어떤 W만큼의 세기로 정도로 오류가 전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층에서의 그 오류 변화율을 출력층에서의 오류 변화율로부터 구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출력층에서의 오류라는 것이 입력층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오류 변화율 미분값은 출력층에서 구한 오류 변화율로부터 구해보자 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래 알고리즘을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들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소한 기호가 좀 있을 뿐입니다. 자, 앞서 암기했던 그 식과 기본 아이디어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히든층의 노드를 구분하는 인덱스 변수를 h라고 하고요. 출력층은 k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노드의 출력은 yh hat, yk 햇이 되겠죠. 자, 그리고 h 노드에서 k 노드로 연결하는 가중치를 w h, k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도 기본적으로는 경사하강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초기화 가중치를 무작위 숫자로 초기화를 하고요. 어느 정도 만족할 때까지 아래 단계를 반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줘서 출력값을 계산합니다. yk 햇을 계산을 합니다. 자, 물론 그 사이에 yh 햇도 계산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출력층의 노드 k, 여기서는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k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항을 델타 k로 나타내겠다 라는 말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 항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식입니다. 경사광법에서 그 업데이트하는 델타 wi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인데, 거기에는 미분식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미분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한 값이죠. y hat 1 y hat. 자, 그리고 뒤에는 y 빼기 y hat 곱하기 입력 x. 자, 여기서 입력 x 부분을 제외한 이 파란색으로 쓴 부분을 델터라고 대치해서 쓰겠습니다. 자, 출력층의 노드를 가리키는 변수 k로 대치해서 쓴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계산 가능하죠. yk hat 출력값입니다. 넣어주면 되고요. yk 출력의 정답이죠. 예,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층에서의 델타 k는 계산할 수 있고요. 델타 k에다가 입력 x를 곱하면 이 델타 wi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3단계인 히든층에서의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히든층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출력층에서의 이 값을 활용해서 히든층에서의 이 값을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델타 h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 식은 델타 k로부터 유추해서 쓴 식인데요. 자, 델타 k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yk 1-yk, 이게 시그모이드 미분한 값이었죠. 자, 그래서 델타 h에 대해서는 yh hat 1-yh hat 시그모이드 함수 계산식을 그대로 써줍니다. 자, 두 번째는 출력단에서 오류에 대한 식인데요. 자, 히든층에서는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출력층에서 오류에 대한 식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것이 누구냐면 델타 K죠. 델타 K를 가져왔고요. 자, 가져올 때 영향력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W, H, K를 곱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히든 노드에서 출력 레이어의 노드로 연결된 것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을 다 더해줍니다. 자, 어렵지 않죠? 델타 H에 대한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앞쪽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값 써주고요. 곱하기 모든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 이 히든 노드에서 연결되는 가중치 WHK 곱하기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어떤 에러 변화율 델타 K를 곱하고 있습니다. 자, 델타 K랑 델타 H만 구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하는 것은 쉬운데요. 델타 WI가 학습률 에타 곱하기 델타 곱하기 입력 X로 정의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WIJ는 다음과 같이 학습률 에타 곱하기 델타 J 곱하기 yi 햇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입장에서는 입력이 y 햇이죠. 그래서 여기 y 햇이 들어갔고요. 자, 그런데 이쪽을 계산할 때는 입력이 x입니다. 자, 그래서 yi 햇을 햇 대신에 xi를 i로 대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식이랑 기본 아이디어만 반영하면 이 식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안 보고 한 번씩 써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다층 구조로 신경망을 확장을 했고요. 또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학습하기 위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